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지난 그 실무 시간 중에 용신 공부를 하면서 그 을묘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반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틈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정상 좀 이렇게 틈이 많아진 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은 그 을묘 일주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후반기니까 1번부터 용신의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6번은 지금 다시 이제 우리 인연을 배우죠. 부모 형제 인연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흑판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복습을 할 겸 보면은 이 사주가 경자, 신사, 을묘, 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실 목과 금이 서로 대치가 된 상태입니다. 대치가 된 상태로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중간에 수가 이렇게 금 많은 금을 설계해서 수를 쓰면서 이 목이 들어가게 되면 수생목 하면 그 모양이 참 아름다울 텐데 이 경우는 보니까 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바로 이렇게 목을 생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묘 자체가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이때는 본래는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이 사주 구성상 을묘 이 묘가 자리가 참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을 용신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쓰고 시신으로 역시 수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희신을 쓰게 되면 이 금을 금기운을 이 수가 흡수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용신이 목이 있으면 용신을 극을 하는 금이 나쁠 겁니다. 사주 구성으로 봐도 바로 을이 이렇게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유가 충하고 이렇게 을신이 극을 하고 있는 상태가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구신은 토가 되고 기신은 이렇게 금이 되겠습니다. 화는 한신이 되겠습니다. 화가 금을 녹이게 되면 관계는 좋아지고 화가 토를 생하게 되면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주에 볼 때 금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사주에 천간으로 수가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천간으로 수가 대입을 해가 이 수가 들어가게 되면 수생목을 하게 되고 금생수 하게 되니까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수가 가장 좋고 지지로는 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뭐 수가 들어가면 수생목하고 여기는 금생수하고 수생목하고 할 때 이것도 뭐 그냥 지지도 괜찮지. 지지도 어느 정도 좋습니다. 지지도 뭐 수가 좋다. 좋다. 목은 어떠느냐? 목은 이 천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개는 좀 여기 맞잖아요. 두드려 맞잖아요. 금금목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은 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약해. 목이 만약 지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로 가면 요것도 요게 도움 받고 수생목 도움 받고 같은 목이니까 좋지만 사화한테 또 설기 당하고 유한테 또 그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목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용신을 썼긴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용신을 쓰긴 하였지만 그 역할에 관해서는 수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전 전반적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목을 썼지만 우리에서는 수가 들어오는 것이 수가 제대로 된 용신의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 이 구성상으로서는 수목을 이렇게 썼는데 목으로 썼습니다만은
운에서 신철이 들어올 때는 수운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정강과 이렇게 아래로 대입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 오늘의 주제는 부모 형제의 그 인연을 보는데, 부부는 연간을 보고 또 모는 질을 봅니다. 이건 부고 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보면 역시 아버지는 을경 합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자꾸만 묶어두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좀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인연이 별로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떠냐? 어머니는 참 좋습니다. 수생목을 받으니까 어머니는 나한테 인자하시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편인데, 이것이 자수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자유로운 어머니라기보다는 그냥 의무적인 어머니로서의 그 관계가 된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만약에 해수 같으면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데, 자수이기 때문에 약간 편인적인, 약간 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관계입니다. 자, 형제관계는 어떠냐? 형제관계는 한 형제는 나를 바로 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고 한 형이 힘을 빼니까 형제관계는 좀 형제의 인연은 좀 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물의 인연은 어떠냐? 재물은 이것을 볼 때 재물은 토가 돼야 됩니다. 토가. 그런데 토가 돼야 되는데 사주의 구성에 보면 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이 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3대 복신을 논할 때 식상과 그 다음에 재성과 관성을 논하는데 여기서 목생을 하니까 일단 식복은 이 사람이 월지에 있으니까 식복은 좀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재복은 없습니다. 식복은 조금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이 관복이 제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관복이. 그래서 관성이 이렇게 주변에 이것도 관성이고 관성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기 수가 인성인 관계로 해서 희신이고 한 관계로 해서 이분은 직장에서 어떤 관공직이 좋다고 제가 한번 했습니다. 관공직에 들어가면 자기의 그 역할을 충분하게 잘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은 현재 우리 그 공사 국가에 대한 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업, 이분이 현재 공기업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공기업이 전부 다 민영화 한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겁이 나가지고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지 무척 좀 두렵고 어떻게 될까 해서 그렇게 상담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명퇴를 하고 나가야 되느냐 어쩌냐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사실은 이 운 분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사람 재물운도 없고 사실 관복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도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나가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면 뭘 하겠습니까?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장산이 좋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재물로는 그래서 없고, 만약에 재물로는 이 사람이 인성이나 비급운이 온다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 정도지만 사주상이 재물을 넣기 때문에 재복은 없다. 그럼 관복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 끝까지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는 연을 일시로 본다 그랬죠. 자,
준 볼 때 연은 어머니로부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연 어릴 때 좀 후반기에 약간 후반기에 여기 전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초년기 요거 유년기 후반기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머님의 힘 있는 걸 봐서 후반기에는 유년기 지지는 후반기로 보면 됩니다. 후반기가 좀 좋아서 공부를 좀 했겠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청년기로 접어들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부닥칩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이 많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준 분석을 또 이렇게 실질적인 이렇게 이제 분석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정신적인 걸 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취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관성으로 요하기 때문에 이 관성을 화가 녹여주잖아요, 그죠? 화급금 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취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요것이 녹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가서는 전반기는 좀 어렵지만 후반기 가서는 어느 정도 취직이 돼서 세목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장년기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배우자의 힘을 탁 받아가지고 잘 풀리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상당히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잘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년은 보면 얼류기 때문에 말년은 좀 어렵게 보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운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운을 보겠습니다. 자, 대운은 여기 적어놓은 대로 3세, 13세, 23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이분이 딱 걸리는 게 50세, 올해가 50세 됩니다. 당년 50세. 50세가 되면 여기에 술운에 딱 저 토운이 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서 보면 토는 나쁘다 그랬잖아요. 요 좋고 나쁜 거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목 요거는 좋고 목도 막 어느 정도 막 보통 됩니다. 토는 나쁘죠. 오하는 세목. 보다시피 어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좀 했고 중간에 13세부터 후반기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기 좀 들어서면서 갑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이 이 10년 운을 볼 때는 절각입니다. 절각. 이것이 기신이잖아요. 기신이 절각운에 속하기 때문에 10년 전체로 볼 때는 절각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볼 때는 23세 초기는 좀 좋았고 이 뒤에 운은 조금 어려웠네요. 그 다음에 33세 또 절각운입니다. 근근무하니까 나쁘고 33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유금운이나 신금운인데 관성운인데 직장생활 하면서도 굉장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지낸 걸로 보입니다. 항상 마음 자체가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묘유추응을 하고 항상 그걸 당하잖아요. 추응을 당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 있는 평관한데 또 맞으니까 항상 마음이 이 사람은 특징이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이 항상 특징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43세 화운 때는 요 병신 합소가 되잖아요. 이 금은 신금을 이 병화가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어느 정도는 이 화가 사실은 어느 정도 역할을 사실은 화는 이 한신 역할을 했는데 금을 잡아줬잖아요. 기신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승진도 되고
제대로 좀 풀린 겁니다. 그런데 43세 이제 후반기 운에서는 사실상 후반기는 43세부터 48세부터 되겠네요. 48세부터 52세까지 후반기에는 술토운에서 지금이 바로 술토운에 아주 어려운 운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운을 지나면은 53세부터는 정화운이 오게 되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거는 화운은 화가 이 위로 올라가면 목생화해서 금을 다 녹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화는 그래도 쓸만합니다. 해수가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이 무토는 나쁘지만 자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때 53세부터 운이 좋게 되면 지금 50세니까 이제 세운을 보게 되면 경인년, 신묘년, 경인신묘, 임진, 개사가 흘러가잖아요. 이 개사가 흘러갈 때 이때가 이 사람이 내년에가 51세 됩니다. 51세, 52세, 53세, 54세 되면 53세에는 임진년부터는 운이 정해운으로 괜찮은 운이 흐르잖아요. 요 정하고 이 대운의 정하고 임하고 정임 한목도 됩니다. 그래서 토운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신자가 형성되고 해서 두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오게 되면 사실상 이 재운도 없는 사람이 나오면 큰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주운을 보게 되면 노후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오지 마십시오. 나오면 큰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스님이 좋은 그 덕담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그동안에 마음이 이렇게 정말 그 힘이 들고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사람이 본래 보면 이 관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관성이 바로 안정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늘 안정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런 사람한테는 이 안절부절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어떤 그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정신적인 걸 개발해주게 되면 이 금생수에서 이 정신적인 게 여기서 수가 인성이 되거든요. 인성이 수입니다. 수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째도 정신적인 지혜나 학문과 종교나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심취를 하고 해주면은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대로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 이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 술년입니다. 그래서 49세부터 52세까지가 오늘 잘 견뎌야 합니다. 이때 잘못하다 튀어나가면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주인공의 장점인 이 사람 장점은 그것도 을묘기 때문에 을묘는 목이 원래 초목이거든요. 이 초목은 끈질기 생명력이 있습니다. 간목보다는 을묘가. 그래서 이 끈질기 이어가서 작년까지 정년까지 이렇게 견뎌나가고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이 개운을 위한 제언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감사의 글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스님 소중한 말씀 귀하게 참고하며 잘 살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성심껏 답변해 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간에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읽고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 공기업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여 불안한 마음 여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직장 다닐 일밖에 없으니 힘들도 끈기 있게 참아내는 수밖에 없겠군요.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분이 그 감사의 그 답장을 해왔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용신 분석을 잘 하고
그래서 용신분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운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안 좋은 그런 운일 때 특히 직장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잘 차분하게 깔아주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정말로 이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